오늘은 실관 사주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4차례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에 올라온 사주입니다. 실제로 그 작년부터 좀 주의할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막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비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요건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올리게 된 사주입니다. 우선 이 사주를 보시면 천을 기이는 간무경은 축미입니다. 그래서 축과 민은 없죠, 그죠? 축이 정인입니다. 정인으로서 연, 월, 일, 시에 자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황은 오미가 공황입니다. 오미가 공황인데 오미는 여기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주 팔자상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가라는 격이 병화의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간해서 편관격을 이루죠. 그 다음에 오행의 대세를 한번 알아보면 목이 하나 둘, 그 다음에 화가 하나 둘, 그 다음에 금이 하나 둘, 그 다음에 토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수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경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인 어떤 격을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상을 보면 인월 봄날의 경금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월 호랑이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다는 얘기죠. 인월에 호랑이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이 경금은 그 호랑이를 못 나가게 만드는 하나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가 그죠? 동물원에 가시면 호랑이 철창과도 같다는 얘기죠. 이 철창으로 말미암아 이 인목의 호랑이가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하나의 테두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축과 지는 하나의 이제 동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산이나 땅, 그라운드, 무대가 됩니다. 호랑이가 뛰노는 동산과 무대에 호랑이가 뛰노는데 그것을 가두어 두는 철창이 되는 거죠. 철창에 이제 이렇게 태양이 뜨고 그리고 앞에는 또 횃불이라든지 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사주명리학의 구조상 봄날은 병화가 떠서 목을 성장하게 만들고 목이 확 밖으로 나올 때에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경금의 울타리라든지 혹은 얼음 혹은 돌덩어리로 말미암아 이 인목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펼치고 벌리고 상승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구조가 묘합니다. 화극금을 해서 이 금의 작동, 화극금에서 금이 작동하는 것을 이 화가 또 화극금으로서 이 에너지의 동암 현상을 잡아주죠. 그때에 이 인목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병화라든지 이 화의 어떤 조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포태를 봤을 때, 자, 경금의 입장에서 인목은 재입니다. 재. 즉, 이 경금들이로 말미암아 재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펼치고 하는 데에 좀 장애가 있겠구나. 또 이거는 정인이죠. 정인이 경묘화실 혹은 시에 있다는 말은 정인은 공부, 거래, 계약, 명예, 약속, 그리고 엄마, 인성, 그죠? 이 대문 밖에 있다. 이건 해외인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연애, 이제 편인으로서 진이 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인성, 공부, 엄마가 연애도 있고 대문 밖에 시에도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관이 평관정권. 관은 어린 시절은 학교의 메이커, 학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직장 이런 요소.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관은 손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 반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학교의 메이크도 상당히 괜찮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살적인 요소도 한번 볼까요? 신자진이 1일 때 신자진 수가 1일 때는 역마로 동하죠. 역마. 그 다음에 반한. 역마인이 굉장한 역마의 운동성과 역마가 있고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성, 인성의 자격성과 명예문서, 그리고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도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장성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쉬어가고 휴식하면서 무언가 얻어가는, 그리고 어떤 유산을 받는다든지 혹은 상금을 받는다든지 혹은 메달을 받는다든지 혹은 반환이니까 좋은 차를 탄다든지 그다음에 자격성의 어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좌표의 어떤 논리에 보면 근묘화실에서 정관의 어떤 그런 인성의 자격성을 시에 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시에 대문 밖에 해외이자로서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운을 보시면 갑오 대운을 가고 있어요. 39세부터 갑오 대운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주가 수가 지금 없는데 갑오 대운에 들어와서 수기가 완전히 메말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여름에 대낮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를 볼 때, 이 수기가, 물론 뭐 축중개수, 진중개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주 자체에서 인목에서, 인목이 목화토가 있는 반면에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로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보는데, 대운 자체도 수가 없는 그런 대운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랑이 도사가 정유년에 사찰에서 강의하기를, 무술년이 되면 술과 반대 충을 일으키는 인자, 진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진술충이 일어나죠. 충이라고 하는 인자는, 충은 첫 번째는 역마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동한다든지 혹은 해외인자로서 해외로 간다든지 혹은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충의 인자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충은 번거로운 동작, 왔다 갔다 이렇게 번거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동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은 이제 특히나 토충은 땅이 뒤집어지다 보니까 옛날 묵혀놨던 것, 옛날의 사건들, 옛날의 기억의 인자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형상으로서 진술충은 많이 동합니다. 그래서 지구로 보면 지진, 화산,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고, 올해 더더군다나 뭐 비투라든지 옛날에 뭐 묵어놨던 빚, 그다음에 옛날에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혹은 옛날에 잘못되었던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 술의 작용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충은 수술의 인자, 수술작용, 묻어나왔던 옛날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해야 되는 수술의 인자로도 많이 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의 인자, 옛날 사건들, 옛날에 묵혀놨던 사건들, 고질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충의 인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그 이외의 사건의 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뭔가 충돌을 되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 토는 피부이면서 우리의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정유년에 술과 충하는 진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술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형하는 작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충하고 형하고 파하는 작용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야 될까 이제 이 명조도 상반기에 좀 주의를 하라라고 했는데 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진술충이 우선 발생했습니다. 자, 진술충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제 몸이 부딪혀서 어떤 폭력 사건 같은 이런 게 막 가볍게 일어난 거예요. 가볍게 진술충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이 인이, 대운의 오와, 인의 두 마리가, 강한 인의 두 마리가 오와 합쳐져서 술을 강하게 당겨오겠죠. 술을 강하게 당겨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인호술을 하듯이 이렇게 당겨오겠죠. 그래서 술달에 그것도 무술년의 술달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육체의 부딪힘 현상, 충돌하는 현상으로 해서 어떤 폭력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좀 무마가 되었답니다. 무마가 되었는데 인이 당겨오는 것이 술을 당겨오는데 경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술은 편인이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날라오는 딱지도 편인입니다. 이 편인 속에 술 중에 정화가 숨어있죠. 정화. 경금의 편인의 문서를 강하게 인호술로 당겨오는데 술 중에 정화, 정관, 경찰관 혹은 법관, 그 다음에 군, 법무 이런 것 쪽에서 관이 숨어있죠. 편인의 문서 속에 관이 숨어있다. 즉 내가 관에 관련되는 편인의 문서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진술충의 인자가 동함으로 말미암아 폭력 사건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사건이 일어날 순서입니다. 요렇게 일어나고 요렇게 일어나고 요렇게 일어난 거예요. 축술형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폭행 사건이 법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조금 사건이 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지 않으면 뭐 하여튼 법적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자, 근묘화실의 논리이고 또 사건이 발생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의 인자가 땅 진술충이 일어나고 인호술로 당겨와서 관이 인성의 편인의 딱지라든지 혹은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서가 들어왔는 땅 강하게 당겨오는데 그것도 술달에 술 중에 정화가 관이 있죠. 정관으로 들어와서 축술형을 일으킨다. 자, 즉 합의를 보고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술충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해가 오는 거죠. 내년에 해가 오기 때문에 사와의 관계, 사의 충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그런 에너지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데 충은 우선 이제 역마작용, 이사한다, 이동한다, 발령을 받는다, 해외로 간다, 역마작용, 그 다음에 번거로운 동작, 하나를 했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몇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동작. 그 다음에 사건의 인자, 충은 사건의 인자, 사건으로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인데 진술충미는 토는 묵혀두었던 거, 숙여두은 것이지만 내년에 사의 충은 역마의 충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어떤 그런 충돌 현상 이런 것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수술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동할 수 있는 것이 그 충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올해 술작용으로 말미암아 충이 일어났고 또 내년에 해기 때문에 해와 관련되는 어떤 충작용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 전년도에 조심하라고 했지만 또 이 운이 오니까 또 이걸 또 그 운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실관명조를 올리게